네, 황희정승 시사 콘서트 6365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아까 그분 인터뷰 들으니까 태극기 갑자기 뭉클해집니다. 애국심이 생깁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네. 손창정님, 신유진 변호사님은 차분함을 배우지 마셔요. 지금 그대로 가서 무지 좋습니다. 저도 정말 문자 당부드리고 주셨고. 싶은 말. 정상근 기자까지 당부를 드린다고. 네. 4723번님, 옆 채널 배철수 아저씨네는 런던 간다는데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 황기정승은 파리 빵집으로라도 가셔야지. 뭐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런던을 가십니까? 런던 가서 방송을 하신대잖아요. 지금. 네. 아니 근데 왜 런던을 가서 방송을 하신 거예요? 30주년 되셨어요. 근데 네. 왜 런던을? 런던 가서 네. 30주년 기념 특집이죠. 그냥 아무래도 특별한 BBC 일은 없나 봐요. BBC 네.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을 하니까 그 자체가 그렇군요. 의미가 있는 거죠. 아. 네. 생방송으로. 예. 런던 포그 안개의 도시 런던으로 가시는데 네. 파주에도 안개 많이 끼거든요. 파주에라도 가서 여기 런던이라고 세계는 네. 그리고 우리는도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프로그램 이름에 세계는이 들어가는데. 맞아요. 예. 우리는 있는데 세계는 우리는 제가 없네요. 특파원으로 먼저 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주에. 우리 아파주예요. 파주에 파리빵집 가서 언제 회식 한번 하시죠. 네. 네, 좋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요. 얘기한 김에 정세균 총리 관련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희들이 컷을 먼저 준비를 했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간에 뭐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죠. 어때요? 버틸만 해요? 어때요? 예.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좀 편하시겠네. 네, 어떤 말을 했길래 궁금하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나 궁금하실 텐데 네. 어떻습니까? 정상근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 그 서울 서대문구 신촌 상가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찾아서 네. 이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한 상인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라고 하자 원래 무슨 일 있으면 줄었다가 회복되니까 그간에 돈 많이 벌어놓으신 것 같고 조금 버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손님이 적으니 편하겠다라고 다른 상인한테 얘기를 하자 이 상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 어떻게 애들 보셨어요? 사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 네. 말씀 이제 손님이 더 가서 좀 편하겠다라는 말이 막 이렇게 비꼬듯이 하는 말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유머 같은 네. 말로 그냥 던지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예. 사실은 저의 위로의 방식, 제가 이제 타인에게 위로하는 방식도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막 네.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그렇구나라고 말보다는 그 상황을 한편으로 저도 그냥 그 상황에서 이 친구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려는 그런 취지로 좀 가볍게 오히려 좀 이런 취지로 네. 그 말을 던지는데 그게 꼭 다 제 마음 같지는 않더라고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겠죠. 네. 이게 옛날에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네. 오얏나무 아래서 갓근도 고쳐 매지 말아라. 지금 좀 상황도 상황이고 네. 또 총선을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사실 고소 고발 사건이 가장 정치권에서 많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리고 네, 네. 상대방을 어떻게든 뭔가 잡아내려고 하는 시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런 말을 안 했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예, 좀 이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저도 장사를 해봤거든요. 네. 예, 예. 제가 자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고깃집을 해봤기 때문에 네. 느끼는 바는 사실 이 정세균 하신 말씀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은 없습니다. 예. 장사해본 입장에서 네. 안 될 때 좀 잘 될 때 벌어놓은 돈으로 버티는 것도 맞고요. 예. 손님 없으면 몸은 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마음은 걱정되지만 네. 여러모로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맞는 말 해주러 간 자리는 아니었으니까 상황이 조금만 더- 상황이니만큼 네. 그러네요. 조금만 그게 더- 정답이네. 맞는 말 해주러 간 자리는 아니었네요. 또 예. 기자들도 있고 또 정치 구력이 오래되신 분이니까 네. 좀 이렇게 노련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안타깝다. 하지만 근데 네. 상황은 이해가요. 왜냐면 그 사실 어색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봐도 이게 처음 만난 사람이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 개그맨들도 본능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네. 잘못 치면 또 세게 나가요 멘트가. 약간 그런 분위기일 것 같다. 그러니까 친근감을 표현하시려고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네, 가볍게 네. 가려고 네. 하다가 전혀 다른 취지로 이제 네. 그러니까 말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지금 때는. 때가 때이니만큼 또 네. 바로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세균이라고 달아가지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정세균 총리 쪽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정상근 기자. 그 식당 주인이 의원 시절부터 알았다고 친밀도를 표현을 해서 오래 전부터 알던 사람이다. 지인 사이는 아니고 네네. 이 식당 주인분이 알고 지냈었습니다. 이렇게 정세균 그렇게. 총리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게 농담 쪽으로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한 말이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고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뭐 그렇게 했다라고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해명은 괜찮은 해명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사과를 한 거나 그런 해명은 아닌 건가요? 네, 아니면은 뭐 예. 그런 셈이죠. 근데 그냥 대화의 하나의 부분이었다. 네, 이렇게 네, 그렇죠. 뭐이 정도 대화는 나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뭐 그렇게 친분 마무리한 관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예.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 사법시험 떨어진 친구한테 후배한테 괜찮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저는 그 괜찮다라는 말을 제 떨어져서 들었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됐거든요. 근데 네네. 괜찮다라고 하니까 떨어진 게 뭐가 괜찮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네, 그 위로가 네. 상대방이 아. 이렇게 서로 이제 뭐 그럴 수 공격적으로 있다. 받아들일 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넘길 수 있는 말인데 이거는 네. 괜히 이제 공격을 위한 공격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괜찮다. 네, 신 변호사님은 차분함을 배우려고 해도 못 배우실 겁니다. 위로가 좀 되십니까? 네. 그렇구나. 네, 아니, 이렇게 이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예. 말들이 진짜 혼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저번에 그 친구가 너무 고민을 해가지고 막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거야. 근데 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네. 더 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이게 일만 있어야죠. 예, 한 번 더 네. 생각해보면 좀 걸릴 말은 좀 걸러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악담들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간 거예요. 예. 정글리님만 빠져나가시나요? 아, 네. 말 실수 하나. 아, 저의 말실수요? 아, 저는 난 해본 적 없어, 말실수가 뭐 잘 이런 기억이 거예요. 안 나네요. 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저는 말실수하신 말실수하고 것 같은데요. 잃어버리는 편입니다. 아 실수하네 오늘 이분. 예. 사실 이렇게 살면서 위로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어려워요. 상대방이 어느 심리적인 상태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함부로 말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죠. 민주당 쪽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 민주당에 당초 고발했다가 이것을 철회했어요. 정상근 기자 어떤 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저녁부터 좀 논란이 많이 됐던 일이었는데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에 이 비판적인 칼럼을 쓴 고려대 임미리 연구 교수 그리고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취하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자들한테 오늘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만 그 임미리 교수가 그 안철수의 싱크탱크인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 이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서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전에 이제 임미리 교수는 지난달 말에 이 칼럼을 실었었어요. 이 네. 제목은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이었고 네. 이 내용은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말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을 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후에 지금 칼럼 고발에 대해서 뭐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이 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청취자분들도 의견을 다양하게 주고 계세요. 네. 8162번님,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죄가 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반문하셨고 6401번님, 이 내용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발해야죠. 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3884번님, 고소고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3843번님, 고소 빨리 취하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말 다양해요. 이거는 전반- 명백하게 잘못된 고소 고발이었어요. 예, 이건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칼럼에 사실 이렇게 누군가의 칼럼을 갖고 공당에서 이렇게 저는 처음 봤거든요. 예, 고소한 걸. 칼럼 가지고 고소 고발한 건 네네, 처음이다. 이거는 당연히 언론의 역할입니다. 네. 언론의 역할을 가지고 그 잘못됐다 말하고 내 욕은 하지 말아라, 남 욕은 해도 되고 네. 뭐 이런 발상이다. 그럼 이건 정말 잘못된 접근이죠. 네. 이렇게 하지 말았어요. 근데 불쾌하는 포인트는 뭔지 정확하게 알 것 같긴 합니다. 뭐 내용은 비판하는 내용은 거였으니까요. 내용은 네.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고소로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법정 것 끌고 자체가. 가고 검찰의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 이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다른 분들 어떠세요? 사실 이게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은 낙선 운동에 해당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당선 운동도 안 되지만 선거 운동에는 낙선 운동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 이게 이제 당에다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당 자체를 뭐 지지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낙선 운동에 해당될 여지는 있지만 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치인이 되면은 일단 정치인이 내가 되면은 자기 반성이라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깊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 이렇게 바로 고소를 취하하고 잘못했다, 과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정치인이 되면은 이런 네네. 프레임만은 아니구나. 뭐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 점은 인정을 그렇게 사야죠. 했으니까. 바로 네. 인정하고 네. 수정을 했죠. 네. 예, 예. 네. MC 장모님 어떠셨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이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정치적 공세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임민희 네. 교수가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 자문교수단 실행위원이거든요. 배경 때문에 더더욱 네.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개인의 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공세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한 것 같은데 약간 오판한 느낌이 없잖아 있죠. 예. 그런데 저는 그냥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선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충분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선거법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민주당만 아니면 되고 임민희 교수만 고소 철회가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이 선거법 관련해서 고소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이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반드시 좀 이게 손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고소 고발이 너무 많아지는 너무 시기라 많아요, 사실은. 좀 지나친 감이 있어요, 정말. 네.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뭐 이 칼럼에 대해서 뭐 판단이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고소 고발을 한 것은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방식이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어쨌든 사과를 하면서 그 안철수 전 의원의 뭐 진실개보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뭐 그렇게 뭐랄까요? 깔끔한 깨끗한 사과는 사과라고 좀 아니다.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근데 뭐랄까 이렇게 좀 이 칼럼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거나, 뭐 저도 그 칼럼에 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네네. 이 칼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 경향신문 측에 뭐 같은 크기로 반론 칼럼을 네네. 기고를 하거나 그런 뭐, 방법도 있죠. 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고소를 선택을 했던 거고, 뭐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걸 취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세련되지 못했다라고 굉장히 우아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네. 이런 역풍이 불 거를 상상을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지금 또 패러디가 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샵 뭐 민주당 빼고라는 게 엄청나게 아. 이제 해시태그가 달리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선거 때 요맘때 사실 지지율이 좀 높을 때 좀 조심을 해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오해한 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내지 말라는 시기. 예, 이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뭐 그 기사라는 형태에서 여기서 사실관계가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건 분명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팩트의 차원이면 그 정도의 건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근데 칼럼에 있어서의 뭐 이런저런 뭐 표현의 자유는 뭐 좀 어느 정도 보장이 필요하고, 근데 너무 이제 어떤 신문이 뭐 자기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일방적인 칼럼으로만 간다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네. 반론을 제기를 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그 뭐 의견 정도를 이렇게 고소하는 것은 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는 판단이었던 것 제가 같습니다. 봤을 때 민주당 내에서 누군가가 네.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조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 이번에 고발하면서요. 굉장히 감정적인 고발이었어요. 판단이. 예민해 보였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고발까지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오늘 바로 수정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일단 법전이라서 그런지 이게 민주당만 빼고 투표를 하자라고 하면은 이 낙선운동에 명백하게 해당되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으로는 만약에 법적으로 네. 지원했다면 그렇죠. 이건 낙선운동이고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공선법에 위반된다. 역시 바라보는 시각이. 시각이 이렇게 달라서, 그러니까 그 내용, 그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 의견에 대한 뭐 동의 고발이 여부가 아니고, 아니라. 네, 고발이 네. 아니고 그 부분 낙선운동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들을 의견을 수렴하는 공당의 역할은 좀 아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저랑 보라보는 이 관점이 다르네요. 저는 감정을 봤는데 이 법적인 해석을 해주시네요. 예. 직업이니까. 그러네. 네. 자꾸 잊으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시라는 거. 저도 잊고 있었거든요. 예. 겨우겨우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134번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이 고소할 수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으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민주당 어쨌든 이번에 이 후폭풍을 또 어떻게 잘 대처할지 그것도 또 하나의 실력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또 관심을 끈 인물이 있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어제 저희가 좀 다뤘습니다만 네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불거졌어요. 정상근 기자 대략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 네. 공익 제보를 했고, 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뉴스타파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뉴스타파가 오늘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네. 이 후속 보도가 뭐였냐면은
이 성형외과 외에도 이 한남동 집에서도 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건데 네. 그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삼성전자 측에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병원의 처방을 받고 이 병원에 방문을 해서 뭐 적절한 이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네. 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적은 없다라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병원이 아니라 이 한남동 집에서 맞은 것은 뭐 어떻게 이거는 뭐 불법 투약 여부인 것이냐라고 이제 뉴스타파가 다시 질문을 던진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 뉴스타파는 이 제보자의 말을 근거로 이런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제보자는 그 뉴스타파 측에 그 이재용 부회장의 집으로 이제 자기 여자친구 간호조무사를 네네. 들여다 보내면서 본인이 왔다 갔다 태워줬고 어느 쪽으로 들어갔는지 그 뉴스타파 기자와 함께 그것을 검증하면서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이 자체가 뉴스타파 굉장히 좀 측에서는 구체적인 네, 상황. 네. 이 신빙성을 좀 가지고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문제는? 네. 글쎄요, 프로포폴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네요. 그러네요. 예, 네. 이게 좀 시간이 지났다 싶으면 또 나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연예인들, 뭐 특히 뭐 연예 기획사, 영화 배우도 포함이 돼 있는 사회적으로, 재벌들 등등. 재벌 사회적으로 이제 좀 굉장히 좀 인플루언서들이죠. 좀 네. 영향이 있는 분들이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은 모습은 아니죠. 사실 이거 좀 없어져야 돼. 그냥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좀 힘들고 뭐 연예인 활동하면서 좀 괴롭겠죠. 잠도 잘 안 오고 불면증도 오고 그러면 이제 뭐 이것을 하면은 뭐 잠이 잘 오고 하지만 뭐 예전에 마이클 잭슨도 이제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이게 뿌리 뽑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유혹을 네네. 네, 버텨내야죠. 네. 공교롭게도 이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네네. 사장도 프로포폴 이 투약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1년째. 네. 네, 지금 오빠 시간이- 동생이 지금 네네. 같은 혐의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오누이 사이가 되게 좋네요. 좋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더니 네. 네, 프로포폴 의혹도 지금 네.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받고 스토리를. 있습니다. 예. 신유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근데 그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가 굉장히 좀 더디다는 느낌도 들고 네. 전반적으로. 예, 네. 근데 이 프로포폴 일단 이거에 대해서 약간 특권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특권 의식? 예, 그러니까 이 프로포폴을 비밀리에 네. 맞을 수 있는 내가 그 정도 지위는 된다. 아. 이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지위는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이거를 자신이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정보가 자기가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에 대해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언제 그렇죠. 이렇게 제보가 네. 나올 수도 있고 비밀이 없는 세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밀이 없는 세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는 측면에서 이런 보도가 좀 많이 크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사도 더 빨리 좀 진행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그 대중들이 왜 저런 거를 저렇게 느슨하게 넘어가냐 네. 이런 시각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변호사는 혹시 그건 없어요? 이게 같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검찰 조사를 비밀리에. 네, 근데 이제 유명인 그 중에서도 뭐 이제 여기 영화 배우도 있고, 네, 그다음 연예 기획사 대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유명 패션 디자이너도 있는데 네, 유독 이재용 회장만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보도가 됐단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혹시? 사실 그래서 네. 삼성에서는 그것 자체가 예를 들면은 뭐 메신저 내용 뭐 네. 그런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네. 그 공개를 했는데 뭐 간호조무사의 뭐 사실 남자친구가 공개를 했다 그 네. 내용을 그런데 삼성 측에서는 그 메신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전부 원문을 갖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이다라고 고소를 한다면 또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네네네. 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삼성 측에서 그 부분을 좀 판단을 하겠죠. 네. 그 삼성에서는 공개된 메시지 자체가 우리 측과 주고받은 게 아니다라고 네. 부인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예 원천적으로. 원본과 다르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원본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원본과 다르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포폴 예전에 뭐 연예인들 뭐 여성 연예인들부터 해가지고 꽤 오래된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네. 이게 안 좋은 점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사실 그 전까지는 다 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네. 위내시경 할 때 사실 그때 맞는 게 프로포폴 우유 주사라는 일명 네. 그런 주사인데 사실 깨어나면은 이제 개운하고 이런 게 소문이 강남 쪽에서 일대에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래서 약간 뭐 업소에 다니시는 분이라든가 네, 네. 일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연예인들 뭐 이런 쪽에서 특히 입소문이 많이 나서 이분들이 뭐 정신적으로 좀 네, 네. 우울증이 온다거나 잠을
잠을 제대로 못 불면증이 있다거나 이러면서 공공연히 많이 이제 퍼졌다가 너무 많이 이제 네네. 사람들이 그 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었고 그 마이클 잭슨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랬죠. 네.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해서 분명히 그 맥박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사람의 이 심정지로 네.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음. 심정지로 죽었죠 결국은. 네, 이게 오남용하게 되면 심정지가 돼서 네네. 지금까지 이르는 그런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빨리 근절해야겠죠. 사실 네. 너무 자주 나와요 이 소식이. 아까 그 이부진 사장 얘기했지만 이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지금 이런 게 속도가 잘 안 나간다라는 그 유야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을 일반 국민들 시선에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 어려운 국민- 수사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어려운 수사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 수사를 이제 뭐 집중을 해서 뭐 강제 수사를 전면적으로 다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보를 중심으로 그걸 사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네.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임의 수사 방식으로 최대한 하려고 뭐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뎌지는 거고요. 강제 수사 방식으로 하면은 금방 끝나죠. 근데 사실 프로포폴은 이 마약같이 뭐 시약이 있는 겁니까? 무슨 어떤 검사하는 그런 뭐 머리카락이 뭐 약간 대마초 같은 경우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 확인을 그렇죠. 안 했는데 프로포폴 그게 확인을 프로포폴에 어떻게 하는지 대해서 모르겠네요. 그 예. 마약류로 뭐 관리가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프로포폴을 맞았다 안 맞았다 해서 그게 오랫동안 몸에 남아 몸에 있어서 지속되는지는 그 뭐 머리카락이나 이렇게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부진 사장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네. 사건 초기에 한 3차례 정도 압수수색이 해당 성형외과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거 뭐 가타부터 말이 없으니까 네,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명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만원 씨. 법을 어겼는데 법정 구속은 안 됐어요. 실형은 나왔는데 법정 구속이 안 됐다. 어떻게 된 겁니까? 신 변호사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왜 법정 구속이 안 됐는지. 사실 네. 법정 구속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뭐 고령인 점도 있다고 하지만 네. 또 재판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다 인정을 받은 거고 네. 북한 개입설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분들이 뭐 진정한 명예훼손 자체가 그렇게 네.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더 오히려 공감을 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형량이 어떻게 나왔죠, 정상근 기자?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네. 그랬는데. 근데 이제 법정 구속은 안 된 거죠. 네.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원래 법정 구속이 안 되는 경우는 가터블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또 영향력이 있다거나 뭐 해서 뭐 좀 더 재판을 이제 외부에서 받는 게 그 항소심까지 사실심까지는 외부에서 받는 게 좀 더 인정이 되는 경우인데 네. 이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인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네. 옛날 개그 콘서트 코너 중에 꺾기도라고 있었거든요. 네. 이건 뭐 각기도. 각기도 실형도 아니고 구속도 아니에요.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이거 참, 재판부가 이 특별한 상황, 특별한 인물에만 굉장한 인권 감수성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이런 경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심 이 재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만 4년이 걸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2심 오래 받고 걸렸어요. 네. 뭐 3심까지 가면 그냥 이분은 천수를 다 누리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다 보면은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 꽤 건강해 보이시긴 네. 했었는데요. 지금 네. 78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선례가 남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불편한 감이 있는 게 이렇게 해서 고령이라고 뭔가 혜택을 받는다면 사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건데 이후에 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나이로 하면 고령으로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걱정됩니다. 이런 풍토가 벌어질 건데 젊을 때 잘못된 짓 하고 나중에 걸리자 뭐야가 이런 안 좋은 또 선례가 남기. 그러니까 이건 좀 안 됩니다. 예. 이분은 진짜 더 문제인 게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고요. 그게 핵심이죠. 굉장히 네. 강하고요. 이분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그 광주 5.18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 뭐 진짜 사망하신 분들까지 다 유족분들 마음을 얼마나 정말 갈기갈기 찢는 건지. 네. 뭐 광주는 북한의 앞마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핵심 같습니다. 네. 반성 없는 모습. 네, 정말 반성 없는 모습에. 아니 어떻게 하나같이 다 아프다고 그럴까요? 그것도 참 궁금해요. 가서 한번 지금 여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시냐고. 네.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신유진 변호사,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그리고 MC 장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